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일체 개공, 이 산스크리트어로 수냐타, 즉 물질은 허구다, 비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가공된 파생 실제는 또 다른 현실이 됩니다. 이제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과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나 이외에는 전부 가짜죠. 양자 얽힘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죠.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진실이야말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긴다.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상현실임을 증명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말 주제 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증명한다를 주장한다라는 겸손한 입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지난번 에테르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듣지 못했던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이 이미 넘쳐나고 있지만 분명히 저는 다른 접근을 시도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농담 같지만 진지하게 언급한 적이 있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Sort of a philosophic concept that a sufficiently advanced civilization would be able to create a simulation. Yeah, maybe you've answered this before. A simulation. I've had so many simulation discussions, it's crazy. Okay, so because In fact, it got to the point where basically every conversation was the AI/simulation conversation. And my brother and I finally agreed that we would ban such conversations if we were ever in a hot tub. That was like, because that really kills the magic. Hot tub, so maybe we're in the simulation. Have you thought about this? And A lot. are we? The strongest argument for us being in a simulation, probably being in a simulation, I think is the following. 40 years ago, we had Pong, like two rectangles and a dot. That Right. was what games were. Now, 40 years later, we have photorealistic 3D simulations with millions of people playing simultaneously, and it's getting better every year. And soon we'll have virtual reality, augmented reality. Then the games will become indistinguishable from reality. They'll be indistinguishable. Somebody beat us to it, and this is a game. No, there's a 1 in billions chance that this is based. I think it's 1 in billions. Okay. 이제 이 깊은 주제의 시작을 찾아가 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의 7권에서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론을 설명하면서 동굴의 비유를 조명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동굴 속에서 횃불을 뒤로한 그림자일 뿐이다. 곧 우리가 느끼는 세계는 환영이자 비실체라는 것입니다. 동굴 밖에 나가면 진정한 세계가 펼쳐지지만 무지의 족쇄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 데모크리토스는 통찰을 통해 물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90년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와 맞지 않는 고대의 사상과 서적은 폐기되었습니다.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당시 시로 남김으로써 지식의 암흑시대에서 원자로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2300년 뒤 이 아인슈타인이 물리학 연보에 내놓은 이 브라운 운동을 기초로 한 첫 번째 논문에서 고대의 원자로는 증명되었습니다. 가상세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인물은 기원전 624년에 현재 네팔 지역의 카팔라 왕국의 왕족이었던 붓다로 불리운 고타마 시다르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체 개공, 산스크리트어로 수냐타, 즉 물질은 허구다, 비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현대의 입자 물리학에서는 입자를 구성하는 대부분은 빈 공간임을 증명했습니다. 질량의 대부분인 원자핵과 전자를 제외하고는 입자의 99.9% 이상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자를 지구에 비교하면 원자핵은 축구공 크기로 볼 만큼 아주 작습니다. 고타마 시타르타의 말은 현대 과학의 관점에서
아주 신빙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는 어떻게 오래전에 물질이 허상이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했을까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고대 브라흐마교의 이 3대 신, 이 브라흐마는 근원적 의식, 이 창조의 시작의 비슈누, 이 파괴를 통해 순환을 발생시키는 시바가 있습니다. 비슈누의 9번째 아바타, 인간의 현현화로 환생한 존재가 바로 이 고타마 시다르타였다고 합니다. 이 고타마 시다르타 붓다의 가르침은 물질은 허상이니 집착과 욕망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 유언은 자신을 등불로 삼고 스스로 정진하여 타인에게 의지하지 말라. 시다르타는 자신을 우상화하지 말고 스스로를 깨치라고 했지만 이 브라흐마교에서 전승된 힌두교와 불교는 대부분 기복신앙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였던 장 보드리아르가 이 1981년도에 출간한 이 시뮬라르크 시뮬라스용에서는 이 가공된 새로운 현실, 이 파생실제의 개념을 언급합니다. 가공된 파생실제는 또 다른 현실이 됩니다. 가공된 현실은 진짜 현실과 구분하는 것은 모호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개념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 중 하나인 이 극사실주의, 하이퍼 리얼리티로 발전합니다. 미국의 화가 척크로스와 이 호주의 조각가인 롬 뮤엑 같은 예술가가 이 하이퍼 리얼리티를 구현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는 하이퍼 리얼리티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장 보드리아르는 이 자신의 이론을 오독한 결과라고 합니다. Do not try and bend the spoon. That's impossible. Instead, only try to realize the truth. What truth? There is no spoon. There is no spoon? 이제 스웨덴 출신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과 이야기해봐야 합니다. that you wrote that said maybe the whole universe, everything that we think is reality, is a fake. And I said to myself, well, that's a clever little joke. But is it a joke? No, the world might be a lot stranger than we think. And if you stand back, it might not be that impossible that the truth, whatever it might be something that would sound very strange to us if we suddenly discovered it. So the mere fact that some hypothesis seems strange or odd or even funny is not necessarily a reason to dismiss it. So then you have to zoom in and actually look at the reasons for this. 그는 시뮬레이션 모의 실험 이론에서 구체적인 선택적 전제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현실과 구별할 수 없는 가상현실을 구현했다. 두 번째, 고도의 가상현실의 구현은 사용되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미 가상현실에 속해 있다. 이것에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반대의 입장에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전제가 긍정되고 그 선택사항이 부정되는 경우 우리는 이미 시뮬레이션 가상현실에 거주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닉 보스트롬은 가상현실의 설계자를 이 최첨단의 인공지능일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닉 보스트롬은 우리의 세상이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세상은 붕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가짜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순간 인간의 도덕률은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비디오 게임 안에서 인간은 극도의 폭력성을 드러내듯이 말입니다. You're a total moron. 우리는 여기서 다른 관점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가 가상현실의 설계자가 아니라는 전제를 고려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상현실의 실현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가상현실의 거주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는 고전역학을 뒤엎는 새로운 발상을 내세웁니다. 물질을 보는 관점을 바꾼 것이죠. 이 플랑크 상수의 물리적 개념을 적용한 작은 입자의 세계, 이 바로 양자입니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시작입니다.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어,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이 막스 보른에 의해서 파동 함수의 개념을 사용한 이 코펜하겐 해석이 주창되었습니다. 이 파동 함수라는 것은 입자가 특정 위치에 존재하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지칭합니다.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는 이 파동 함수의 결정론에 근거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박스 안에 고양이가 있습니다. 박스를 여는 순간 고양이를 죽이는 장치가 가동되거나 가동되지 않습니다. 이 박스를 여는 관측 행위로 인해 이 50대 50의 확률로 박스 안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모든 현상은 관측자의 확률 행위로 인해 존재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파리의 에펠탑은 존재하지 않다가 제가 직접 여행을 가서 관측을 함으로써 존재한다, 뭐 이런 것이죠. 시뮬레이션 이론에는 디지털처럼 과부하를 관측 외 연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화 트루먼 쇼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나 이외에는 전부 가짜죠. Can I help? Oh, yeah. I have an appointment at Gable Enterprises. They were blessed.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늦은 밤 이 코펜하겐의 공원에서 가로등 빛 아래로 한 남자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것을 보고 망상에 가까운 발상을 합니다. 자기가 목격한 현상을 전자의 순간적인 도약 현상이라고 본 것이죠. 마치 영상을 이루는 픽셀이 이동하면서 형태를 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는 전자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최초의 양자역학의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양자 중 하나인 전자의 움직임은 물리적인 운동에 벗어나 있습니다. 그 위치는 순식간에 바뀝니다. 이것이 양자 도약입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휴 에버럿과 브라이스 드윗은 다색의 해석을 주창합니다. 기존의 양자역학에서 내세운 결정론을 부정하고 관측자와 관측 대상이 세트로 분리되어 각각 존재한다고 보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아직 증명된 적이 없는 가능성입니다. 코펜하겐 해석에서 나온 양자 얽힘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자, 입자의 스핀 상태가 물리적 법칙을 넘어서 선택 혹은 관측에 의해서 상태가 결정이 되며 이와 얽혀있는 다른 입자가 위치에 관계없이 성질이 바로 결정되는 동시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당시의 코펜하겐 해석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보다 빠른 물질은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양자 얽힘은 그의 이론과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국소성을 내세운 EPR 역설을 내놓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의 상태를 측정할 때 고유의 상태가 붕괴된다. 시간 거리의 변수를 고려한 측정이 가능할 때 완전한 역학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 뜨거웠던 논쟁은 영국의 물리학자 존 스튜어트 벨의 벨 부등식에 의해서 양자 얽힘 현상을 증명합니다. 이는 2019년 7월 12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대학의 물리학 연구팀에 의해서 최초로 관측이 되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인 것이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서로 공존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간섭 효과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자 얽힘처럼 모든 것은 이미 얽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까를로 로벨리는 시간과 입자에 대한 중요한 저서를 대중에게 내놓습니다. 그의 저서는 과학서적이지만 이 철학, 신학 등과 같은 많은 분야를 통합해 설명하는 좋은 양서입니다. 보이는 세상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 제목을 따라가 보면 실제로 우리가 감각체계로 관측하는 빛은 이 가시광선의 범위에 있습니다. 백색광의 스펙트럼 중 이 적외선, 자외선, 그 외 감마선, 방사선 전파 등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실제하는 세상은 전부 보이지 않는다 라는 명제가 성립이 됩니다. 시간의 허구성에 대해서도 역설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는 표준시는 경도에 따른 약속에 불과합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이 주창했던 시간의 상대성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중력, 이 질량의 밀도가 높은 곳에 가까울수록 이 시간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흐릅니다. 이 초정밀 시계로 측정했을 경우 이 산과 같은 높은 고도에 비해 낮은 고도에서는 시간이 느리다고 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는 블랙홀에 가까운 중력이 강한 이 밀러 행성의 탐사를 진행합니다. 유명한 장면이죠. 이곳에서 짧은 탐사를 마쳤는데 행성 밖에서 다시 만난 탐사대원은 시간이 빠르게 흘러 노인이 되었습니다. There's nothing here for us. Why didn't you sleep? 관측자가 가지는 속도는 체감 시간을 왜곡합니다. 이론적으로 광속에 가까운 우주 여행을 마치고 지구에 귀환했을 때 우리의 세대는 존재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지나 있습니다. I'm home. All the time. God damn you all to hell! 실제의 태양계는 케플러 행성 운동 법칙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태양계는 전체가 220km/s의 속도를 가지고 롤러코스터 같이 복잡한 볼텍스 운동을 하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 탑승해 있는 상태죠. 물질처럼 시간이 보이는 이런 상대성은 이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물리학자 마트베이 브로스테인은 양자를 해석하는 다른 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물리학자 존 휠러와 브라이스 드윗의 파동방정식에 의해 이 양자중력, 이 양자장의 개념으로 발전했습니다. 양자장의 개념을 더욱 구체화한 것은 미국의 물리학자 폴 디렉입니다. 양자장은 광자의 집합체라고 본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풀린, 이 폴란드의 유레크 레반도프스키 같은 이 젊은 물리학자에 의해서 루프 양자장론이라는 모델이 구체화됐습니다. 장은 부피를 형성하는 노드와 이를 연결하는 링크, 그리고 그물망 같은 유기적인 이 상호적 작용을 하는 구조를 그래프라고 부릅니다. 이것 전체를 스핀 네트워크 혹은 이 스핀 거품이라고 부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아인슈타인에 의해 장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 이 장과 입자를 세상의 재료는 이 공변 양자장의 하나의 개념으로 모두 통합됩니다.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 무한성의 파동의 중첩이라는 것입니다. 공변 양자장은 인류 최초의 철학자이자 과학자인 아낙시만드로스가 이 만물의 원지를 무한성의 개념으로 구체화한 이 아페이론과 같은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정말 대단하죠. 대체 뭘 먹은 것일까요? 아이러니하게 질량을 가진 유한의 존재인 우리가 이제까지 무한성을 탐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 이 최초의 빛의 탄생을 언급합니다. 창세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최초의 근원의식은 어둠, 이 무의 상태로 의식으로만 존재했습니다. 이
이것이 카발라에서 말하는 아인소프입니다. 근원의식은 빛, 이 최초의 입자를 탄생시킵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만날 때 거대한 폭발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빅뱅입니다. 창세기는 분명히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은 30만 km/s의 속도로 확장됩니다. 이것이 거대한 우주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로 추정하는 우주의 시간, 나이는 약 137.98억 플러스 마이너스 0.37억 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질량을 가진 모든 물질은 전자기파, 빛, 중력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질량을 가진 우리는 빛의 속도의 유한성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유한성으로 식방 이론의 선형적 시간을 체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주는 거리의 개념으로 시간이 존재합니다. 시간은 중력, 이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관측됩니다. 질량이 없는 존재의 관측을 가정한다면 빛은 속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속도가 존재하지 않는 무한성이 되면 연력학 제2법칙의 엔트로피의 이동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모든 운동 에너지가 0이 된다면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무한성, 그리고 0, 그리고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무한성의 존재의 입장에서 모든 것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공존합니다. 그래서 신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알파이자 오메가이다. 나는 그 시작과 끝이다. 우리는 수를 통해서 세상의 법칙을 규명합니다. 이 대수적 수라고 표현하는 0의 사용은 628년 인도의 천문학자, 수학자였던 브라마굽타가 처음 기록했습니다. 예전부터 고대 인류는 존재하지 않는 무의 개념을 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신의 섭리를 벗어난 것이며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1부터 10까지 숫자 중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숫자를 분리하여 합산하면 결국 연장되는 숫자는 실제로는 1에서부터 9까지의 실수로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끝없는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구피트 정보체계입니다. 끝없이 확장되는 숫자는 허구입니다.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뉴턴의 중력 탄생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데 어떻게 가상현실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전자기파의 청력으로 우리는 이것을 만질 수 있고 빛의 입자의 반사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로브맨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저의 음성과 형태의 움직임의 실체는 디지털 이진법의 연산일 뿐입니다. 자, 결론은 그럼 진짜 실체는 무엇인가? 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것은 너의 주제와 분수를 알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 자신의 실체를 제대로 알라 라는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확신할 수 없다. 우리의 인지 영역과 지식의 한계를 언급했습니다. 무지의 족쇄를 풀면 무한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동굴박 세계로 나오는 이는 우리의 몫입니다. 시뮬라르크 시뮬라시옹의 첫 장은 전도서의 한 귀졸로부터 시작됩니다. 시뮬라르크는 결코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다. 진실이야말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긴다. 시뮬라르크는 참된 것이다. 실체는 영적 세계이자 여러분 당신의 의식입니다. 자유의지의 주체자입니다. 자, 그럼 왜 가상현실인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근원 의식이 빛을 창조하기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조된 이유가 충분하죠. 오늘의 주제는 시즌2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이 주제를 열었으니 앞으로 할 이야기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다만 유한성의 존재는 시간이 없을 뿐입니다. 시즌 3에 앞서 이 다음 편은 이 시즌 1, 2의 이 해설편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